안녕하세요. 문학학습정리 강의를 맡은 김희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쉽게 쓰여진 시 객관식 문제와 서술형 문제, 풀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식 문제부터 풀 건데요. 프린트 같이 준비해 주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미 작품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선지 1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번, 과거 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네요. 과거 지향적이었어요. 노노, 과거에는 힘들었죠. 대신에 미래를 보여주면서 희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과거지향 X. 자, 이제 2번 볼게요. 부정적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격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네요. 격정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인은 격정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천천히 고백하면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도 볼까요? 현재의 삶에 대한 회의와 그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네요. 현재의 삶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것, 즉 현실적 자아의 모습이 내 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었지, 순응하고 있었지, 소극적이었지, 회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습이 어땠어요? 부끄럽다라고 자아 성찰했어요. 그래서 3번 왠지 맞는 것 같죠? 체크 일단 해두고요. 4번 선지 마저 보겠습니다. 4번,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 성찰한 후 미래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성찰까진 맞아요. 그죠? 부끄러움을 성찰했잖아. 그랬는데 미래에 대해서 뭘 느꼈어요? 비관했어요? 희망을 느꼈어요? 희망을 느꼈지. 뭐를 기다린다고 했어? 등불을 켜고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고 했어. 따라서 비관적 태도 X.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내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어 삶에 대해 체념하고 있다라고 했네요. 내적 갈등이 시가 마지막으로 올수록 점차 심화된 게 아니었죠. 해소가 되고 있어요. 이 해소된다는 것을 어떤 시어로 볼 수 있어요? 악수를 한다라는 거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지. 따라서 심화 아니고요. 체념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정답 몇 번이에요? 맞아요. 3번이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 A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에서 A 한번 찾아볼게요. 무슨 이미지예요? 하강 이미지라고 했네. 자, 그러면 보기에서 나와 있는 말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상승 이미지 그리고 하강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상승 이미지란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 그래서 무슨 분위기와 어우러진대요?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진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하강 이미지 같이 볼까요? 무슨 이미지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이미지이고요. 또 어둡고 부정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승 이미지를 많이 쓴다면 시가 무슨 느낌이 많이 나겠어? 활기찬 느낌, 희망적인 느낌 많이 날 거고요. 하강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울한 느낌, 쓸쓸한 느낌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승 이미지는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 밝은 분위기, 그리고 활기찬 느낌을 준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상승 이미지 많이 쓰이는 거는요, 계단을 위로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봄에 아지랑이가 피어 올라온다는 거. 이런 것들 시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하강 이미지 정리한다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 어두운 분위기, 또 우울한 느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는데요. 우리 시에서 내려가는 이미지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 2, 3, 4, 5번 눈으로 싹 봤을 때 내려가는 거 어떤 거 있어요? 맞아요. 침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침전은 밑으로 가라앉는 걸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었지. 침전이라는 말도 있고요. 하강 이미지 하나 더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시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떨어지는 거. 밤에 이게 내린다고 했죠? 뭐가 내린다고 했어요? 밤비가 내린다고 했어요. 비 내리는 것도 내려오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두운 분위기 또 우울한 느낌 같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시어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1번부터 같이 쭉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밤비라는 단어예요. 화자로 하여금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성찰 맞죠? 또 어두운 현실을 의미한다. 어두운 현실, 부정적인 현실, 일제강점기 요것도 맞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까요? 육첩방. 억눌리고 암담한 공간으로 화자를 구속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네요. 암담한 공간, 왜? 어디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일본이라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구속하는 좁은 공간이라는 점도 우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도 볼까요? 등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실 극복 의지를 의미한다. 그죠? 현실 극복 의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밝음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도 맞습니다. 자, 이제 4번 볼까요? 어둠을 생각해 보세요. 화자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게 하는 암울한 현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암울한 현실은 뭐 맞죠. 어둠이니까. 자, 그런데 등불을 켜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라는 이러한 식구가 있었습니다. 등불을 켜서 조금 내몰 대상이죠. 따라서 포기하는 거야? 아니면 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요. 포기하는 이런 태도라고 써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포기라는 거 이상하죠? 일단 정답인 것 같으니까 체크해 두고요. 5번까지 같이 볼게요. 아침.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자연의 순리처럼 나타날 희망찬 미래나 새로운 세계를 의미한다. 희망찬 미래 맞고요. 새로운 세계도 맞습니다. 또한 밤이 있었으면 자연의 섭리로, 자연의 순리로 기다리면 곧 태양이 뜨고 아침이 온다고 했죠. 따라서 당연히 맞이하게 될 조국의 광복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맞습니다. 4번 정답으로 체크할게요. 자, 이제 4번 볼까요? A부터 이 단락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시를 가지고 왔는데 A 부분 1년부터 2년까지입니다.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요? 윤동주 시인의 3단 구조 생각나죠? 자, A 부분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현실과 그에 대한 지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부정적인 현실 인식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게요. B. 가족의 사랑으로 일상에 대한 회의감을 극복하려 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땀내와 사랑내가 담긴 학비 봉투를 봤을 때 가족의 사랑은 맞아요. 하지만 이 학비 봉투를 받으면서 지금 유학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유학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맞아. 부정적으로 평가했지. 이런 나 안주하는 나니까. 순응하는 나니까. 부정적인 현실에 소극적인 나니까 부끄러운 나였어. 따라서 회의감이 든 것까지만 이야기해줘야지 극복까지 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극복 X고요. 안주하는 삶으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죠. 따라서 2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체크 일단 해두세요. 자, 이제 3번 볼까요? C 부분입니다. 상실감에 빠진 무기력한 자아의 모습이 고백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라고 합니다. 자, 상실감, 동물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죠. 어렸을 때의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는 거. 상실감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목적성, 방향성 아무것도 없죠. 목적성이 없는 삶. 그래서 홀로 다만 침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침전이라는 말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말이지 나 혼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행동하는 것 같아? 무기력한 것 같아? 무기력하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상실감도 맞고 무기력한다는 것도 맞고 스스로의 모습을 고백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자, 4번 볼게요. D. 자아와 시대 현실과의 괴리감에 따른 부끄러움을 보여주고 있어 라고 하네요.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고 있지. 인생에 살기 어려운 이유는 부정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쉽게 살아가고 있네요. 왜? 나는 안주하고 있으니까. 순응하고 있으니까. 자, 현실적인 자아의 모습,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하죠. 거리감이 있어요. 이상적인 나와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이에요. 2. 내면의 각성과 현실의 재인식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어 라고 하네요.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 거고요.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어떤 나로 다시 재탄생하고 있어요. 최후의 나로 재탄생했어요. 능동적이고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실천적이고요. 적극적이에요. 더 이상 부끄럽나요? 노노, 부끄럽지 않죠? 왜 그래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지. 시대처럼, 자연의 섭리처럼 아침은 곧 올 거니까. 일제강점기 우리 극복할 거니까. 그래서 비로소 광복을 맞이할 거니까. 그래서 나는 최후의 나로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현실 재인식하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5번 볼까요? 화자의 태도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고 했을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나 어때 했어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무슨 자? 현실적 자아였죠. 자, 하지만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실 극복 의지를 가진 나로 재탄생할 거예요. 이런 나는 무슨 자아였어요? 내면적 자아였다고 했었지. 현실적 자아가 내면적 자아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나의 모습을 뼈아프게 성찰하고 반성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답 몇 번? 반성적 자기성찰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비관적 현실 인식도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부정적으로 현실을 인식을 물론 첫 번째 단계에서 하죠. 하지만 비관적인 현실 인식만으로는 이렇게 현실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재인식해야 돼.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재인식해야 돼. 그렇게 재인식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했어요? 자기 성찰이 필요했고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각성이 필요했죠. 따라서 1번이라고 정답을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위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이런 문제는 수능형인데요. 감상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감상법을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억부터 볼까요? 내재론적 관점의 감상 방법이에요. 이거는 작품만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은 한 덩어리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니은은요, 현실을 반영해서 보는 거. 디귿은 작가를 반영해서 보는 거. 리을은 독자를 생각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내재적 관점이라고 해서 절대론적 관점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오로지 시만 가지고 분석해요. 즉 시어가 어떠냐, 운율이 어떠냐, 상징이 어떠냐, 심상이 어떠냐, 화자는 어떠냐. 시 안에서의 내용만 분석하는 거지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주 순수하게 시만 절대론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외재적 관점입니다.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시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에 있는 관점을 같이 감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건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반영, 현실이지 시대적 상황을 두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 시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시대적 상황을 두고서 이 시어가 어떤 의미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자, 외자적 관점의 두 번째는요. 표현론적 관점인데요. 어디랑 연결돼요? 작가 쪽이랑 연결되죠. 시인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시인의 성장 배경에 따르면 이 시어는 이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효용론적 관점도 있어요. 요거는요. 독자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독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합니다. 독자의 느낀 점에 따르면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 시의 교훈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감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따라서 잘 감상했는지 각 보기에 따라서 감상 잘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기억에 따라 감상했을 때 유사한 식구를 반복해서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라고 하죠. 자, 식구, 비슷한 식구를 자주 썼어요. 어둠, 뭐 밤비,
이런 것들 따져서 시적 상황 부각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1번 19에 따라서 시적 상황을 이야기했으니까 절대론적 관점에 맞게 분석했죠. 잘했고요. 이제 2번 볼게요. 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해서 여운을 남기는 점이 인상적이야 라고 하네요. 자, 시상을 마무리하는 명사가 있는지 찾아볼까요? 그지, 최초의 악수라고 하죠. 지금 서술어 없이 명사로만 끝났습니다. 악수. 자, 그래서 악수라는 거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화해라는 그러한 여운을 남겨주면서 마무리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1번, 2번 괜찮아요. 자, 이제 3번 볼까요? 니은이에요. 현실의 반영론적 해석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어때? 시대적인 배경이 나와 있죠. 독립에 대한 바람을 담고 있는 것 같아. 괜찮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4번 볼게요. 디귿이에요. 작가가 대학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작품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실제로 일본에서 유학 생활했거든요. 대학 생활했어요. 작가의 성장 배경에 따라서 지금 해석해주고 있죠. 따라서 4번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효용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잘했는지 봅시다.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교훈이 나와서 괜찮은가 싶지만 지금 시에서 해석을 잘했는지도 같이 봐줘야 돼요.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자라는 교훈을 주는 건 또 아니지. 왜냐하면 대학생활, 즉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부정적이라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잖아요. 일본 유학생활을 무기력한 삶, 안주하는 삶이라고 해석했으니까 부정적으로 인식했어요. 따라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겠다는 해석을 해주면 적절하지 못한 감상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어때요? 조금은 수능형이고요. 배경 지식이 필요했던 문제였는데 우리 문제 풀 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야 하는지 알고만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 5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고요. 잘했어요. 자, 이제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위 작품을 감상할 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한번 읽어볼 건데요. 중요한 해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는 대립적인 두 자아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이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죠. 갈등이 어떤 거고 화해가 어떤 건지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두 자아라면 현실적 자아가 있겠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아였어요? 현실에 안주하는, 현실에 순응하는, 현실에 소극적인, 현실에 부끄러운 자아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화자가 바라는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본질적인 자아이다 라고 합니다. 본질적인 자아는 우리가 공부했을 때 내면적인 자아로 공부했었습니다. 보다 실천적인 자아, 능동적인 자아, 무기력하지 않은 자아, 부끄럽지 않은 자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를 좀 구분을 해보자면 현실적 자아는 무기력했죠, 안주했죠, 소극적이었고요, 부끄러운 나였습니다. 본질적인 자아는요, 이상적인 자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화자가 바라는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나입니다. 이 나로 성장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했어요? 부단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 필요했죠. 각성했기 때문에 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는 갈등했다.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리가 있었다. 그래서 갈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끝부분에서는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그래서 화해하는 면모가 보여지지 어떤 단어에서 우리는 화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서로 손을 맞잡는 거야. 그런 거 찾아준다면 정답 5번 악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잘했습니다. 자,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 7번까지 문제를 풀 거고요. 8번부터는 지금 다른 시가 들어와 있죠. 요 시는 나중에 배우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에 나타난 배경을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가시가 바로 우리가 배운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자, 여기 배경이 첫 번째 연에 나와 있었다고 했어요. 시간적 배경은 밤비, 공간적 배경은 육첩방,
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배경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시어를 찾아 언급한다면 밤비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적 화자가 있는 곳 남의 나라 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육첩방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대가 어두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둠을 조금 내밀고 라고 할 때 이 어둠을 써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러한 시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자, 우리 배경 어떤 현실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부정적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시어 밤비 혹은 육첩방 혹은 남의 나라 혹은 어둠이라는 시어 4개 중에 하나 들어가 있으면 되겠고요. 이 배경에 대한 의미는 부정적인 현실이라는 거, 암담한 현실이라는 거, 일제강점기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가의 악수가 의미하는 말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가시는 역시나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악수 어떤 의미였어요? 무슨 자와 무슨 자의 뭐뭐? 그지? 현실적 자와 내면적 자의 화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내적 갈등의 해소 이렇게도 볼 수 있었지. 자,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바탕으로 서술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볼게요. 화자는 현실적 자와 내면적 자가 괴리된 삶, 즉 일치하지 않는 삶을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어떤 성찰을 했어요? 반성적으로 자아 성찰을 했어요. 나의 삶에 대해서 아주 뼈아프게 자기 고백하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반성하고 있었지. 반성적 자아 성찰을 통해서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화해한 것, 결합한 것, 내적 갈등을 해소한 것을 의미한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야 할 키워드 반성적 자아 성찰 들어가면 되겠고요.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화해 혹은 결합 혹은 내적 갈등 해소 요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는 또 다른 시가 나와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2번까지 우리는 문제 풀이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용 학습하고 문제를 풀었다면 쉽게 적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린 여기에서 인사하도록 할게요.